두 번째 이제 성공을 해서 압록강 넘어서 이제 저도 팔려갔죠. 팔려가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심양 쪽에 어디 그쪽에 어디 팔려갔는데 중국 사람이 아예 철자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라 그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이 28살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도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브로커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럼 브로커는 그 집에 돈 도로 돌려주고. 아 그런 선택권은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정심 씨가 이 남자랑 못 살겠다. 네네 저 때는 있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른 집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살게 됐어요. 거기서 한 3년 넘게 살고 그 남자도 좀 예쁘게 생기고 키도 컸고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요. 언제 뭐 팔려다니는 신세 뭐 그 집에서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이제 저를 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집에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죽었거든요. 탁 죽자마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뭐 한 달인가? 뭐 그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타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밑에 것도 모르고 지금 웬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심지어 그 집에 그 아빠가 막 나보고 막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막 중국말로 막 일어나 하면서 자기 옷을 씻어달래요. 빨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집까지 됐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해서 저는 사실 거기서 진짜 경찰서로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내가 진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런 거 할 거면 차라리 내가 내 나라 내 땅에 가. 그때는 한국에 대한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차라리 그 땅에 가서 내가 내 사람한테 박대를 막 받고 구박받는 게 낫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서에 찾아가려다가 내가 이까지 어떻게 왔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네네네 그 점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집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이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좀 나중에 살아가야 할 거는 뻔하구나 해가지고 한 달 뒤에 제가 그 집을 탈출했어요. 6번째 아니 탈출 전문가야 이분 진짜. 탈출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안 잡혔죠? 네. 난 탈출 얘기 나오면 불안해. 또 잡힐까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잡히고 이 시에서 저쪽 시로 도망갔어요. 심양에서 그러면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중국말이 좀 통하니까 몇 년 정도 이제 중국에 와서 지금 생활했어요? 4년 넘게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러면 중국말을 네.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도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대화가 조금 된다는 걸 바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데 도망가가지고 다른 어떠한 식당에 이제 찾아 들어가서 이제 식당 알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어떠한 언니가 또 이제 다른 식당을 소개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 도중에 고객이 왔는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친구하고 2명이 왔어요. 근데 이 고객이 이제 저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월세집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월세집을 제가 못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무작정 도움이 필요하면 막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생존에서 나오는 그거니까. 네네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고 이제 월세집 좀 찾아야 되는데 좀 잘 아는 게 없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찾아준 거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네네. 그 밑돈 있잖아요. 그거 담보 뭐 그거. 보증금 네, 써야 돼. 네네. 근데 그때까지만 참말로 법이 말할 때인 것 같아요. 한 달에 300원에 보증금이 100원이었어요. 중국 돈으로. 네. 그래서 이제 100원은 줬는데 막 신분증을 내라는 거예요. 맞다. 신분증이 어디 있어요? 난 북한에서도 신분증 없었어.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면 안 돼요. 네, 그 사람들한테 저는 중국 사람이라는 걸 심지어 날 도와준 이 사람한테까지도 는 북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 안 돼. 말 안 했어요? 네네, 말하면 안 돼. 그러면은 위험한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쳤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 따로 없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기를 쳐야만이 됐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 뭐 남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부랴부랴 나오다 보니까 신분증을 못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도와주는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또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신분증을 보증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게 됐고 그러다가 조금 날짜 지나면서 이 사람하고 제가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하다는 거는 이제 사귄 거예요. 네. 사귄 거 연인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에 그 집에 갔어요. 엄마 부모들하고 보는 겸. 상견례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상견례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명절이긴 한데 갈 데가 없으니까 마침 그때 이 사람이 연인이라고 있었고 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
나는 또 서슴없이 발 또 내딛는 사람이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네. 갔는데 부모가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내 친엄마도 정말 친엄마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나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쁘다고 숨어서 이렇게 하고 사진도 막 찍어서 동네에 막 자랑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저는 결혼을 했어요. 아, 결혼했어요? 네, 결혼식이라고. 근데 당연히 신분증은 없으니까 그 결혼증은 안 되지만 약간 그래도 혼인신고는 못하더라도 네. 부모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네 맞아요. 네, 그 나라 식대로 이제 빨간 옷에 드레스를 입고 촬영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막 이렇게 그것을 막 이렇게 손님들을 접대하고 네. 막 진짜 제멋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년 좀 넘게 살았는데 어느덧 이제 그 한 앱에서 이제 우리 북한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핸드폰 앱에서? 네네, 그 콰이서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작품을 봤는데 막 인조고기 있잖아요. 인조고기 아시죠? 아, 인조고기가. 콩고기 그게 막 올라온 거예요. 막 두부밥에 막 뭐 잎살 송편에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 북한 음식이 아니냐? 와, 그래서 이제 막 그 언니한테 문자를 했어. 혹시 북한 분이 아니세요? 하니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반가워요. 저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언니가 또 다행히도 저를 금방 이제 그러면 연락처를 추가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야 정말 땡큐 아니겠어요. 너무 고마웠죠.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을 찾음으로 우리 부모 형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좀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하고 이제 연락처를 해가지고 그 언니가 저를 금방 이제 단톡방에 넣는 거예요. 위챗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저는 거기 들어가서 눈이 띄운 거예요. 막 미국에 있는 사람, 뭐 호주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어느 나라에 없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단톡방 안에? 네, 탈북민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모이게 된 거예요. 와, 그런 게 있어?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완전 더 가까워진 게 아니냐. 그러면 중국에 있는 동안에 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아예 못 봤어요? 아유, 전혀 몰랐어요. 뭐 한국? 난 생각도 못했죠. 정말 생각도 못했죠. 그냥 까막눈처럼 이제 살았던 거죠.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취에 들어가서, 와, 이때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막 광고를 올렸어요. 우리 엄마 생년월일, 언니 생년월일, 이름 뭐가 어디서 살았고, 광고를 막 올리기 시작했고, 또 그러므로 또 반가운, 진짜 고마운 언니들이 이제 또 저를 따로 이제 막 추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나가는 연락을 했냐 해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돈만 보내주겠다면 제가 선을 알선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보내는 선을 알선해주겠다는. 엄마, 북한에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둘째 언니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난 너무 감사했죠. 너무 진짜 키 잡고 진짜 절을 해야 할 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제 손에 돈이 없어가지고 1,000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긁어 모은 게 1,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00원을 보내겠다고 하고 브로커를 찾았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래도 이 브로커가 신용 있게 이제 저쪽에 그 갑산에 들어가서, 해산에서 갑산 들어가서 우리 그 고란에 남평리라는 고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빠를 찾아서 이제 아빠를 모셔온 거예요, 해산까지. 그래서 이제 먼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빠가 완전 해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막 소름이 막 있잖아요. 막 머리카락이 막 건조설 정도로 아빠가 뼈만 남은 거예요, 완전. 와, 아빠. 그다음에 그냥 첫 순간에 저는 아빠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을 보고. 그래서 이제 모셔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연결을 해주는데 영상통화는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멋드시고 했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는 우리 아빠 좀 기세가 있는 목소리였었거든요. 근데 성심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설마 내가 지금 사기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빠라고 가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나쁜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했는데 4번째 만에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나만 아빠밖에 모르는 일. 그렇지. 둘째 언니 일.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쉽죠. 아빠가 맞구나 해가지고. 근데 얼굴이 얼마나 바뀌었으면 사진으로 아빠가 아닌 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나 성심입니다. 나 살아 있습니다. 나 중국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너라도 잘 먹고 잘 사니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해요? 그 언니한테 돈 1,000원을
보냈어요. 근데 원래는 사람 찾아주는 거 500원에 보내준 그 돈에서 20%인가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1,000원에 500원에 이미 사람 수공비로 나가고 그 500원에 남은 500원에서 300원을 떼면 200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냥 저희 바람은 그거였어요. 낮이나 밤이나 이제 막 빌었는데 그냥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아빠를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만 가지고 무사히 집까지 돌아가기만 해주면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후에 이제 다시 아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간에 이제 제가 그 막 단톡방에 이제 막 광고를 올렸는데 거기서 한 언니가 한국에 있는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이제 손목이 하던 게 우리 기수 누구 같은데 우리 기수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딸이 갑산에서 왔고 딸이 엄마가 딸 둘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를 찾고 싶으면 자기를 그걸 추가하래요. 친구 추가하래요. 엄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금방 추가했거든요. 그랬는데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우리 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언니가 그 언니네 기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우리 엄마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근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좀 특이하거든요. 좀 특별해요. 엄청 톤이 높고요. 근데 목소리는 맞는데 그런 얼굴이 너무 변해가지고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한 5, 6년? 그러니까 5, 6년 아니죠. 벌써 제가 거기서 살한 것만에 북한에서 고생한 것만 해도 한 2년이 되죠. 그 다음에 중국에 와가지고 한 4년이 되죠. 네, 이미 한 8년이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8년 만에 엄마 얼굴이라고 봤는데 엄마 여기 와가지고 엄청 또 뭐 좀 가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변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완전 이렇게 할머니였는데 여기 와서 좀 많이 예뻐졌죠. 그러니까 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얼굴 보고는 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이름 뭐냐, 우리 형제 몇이냐 이제 간단간단 물어봤더니 지금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성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꿈이랑 꿈인가? 해냈구나 내가. 이런 생각에 뿌듯함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나 여기 살고 저거 하면 엄마네 다 한국에 갔다는 거. 엄마 우리 식구들도 한국에 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 이제 제가 한국에 가면 신분증을 준다고 하길래 나 신분증 때문에 나는 가야겠구나. 왜냐면 신분증은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주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큰 거네요. 사실 이 네, 사람이 맞아요. 이 사회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네네, 맞아요. 이 사람은 이때까지 성김 씨는 맞아요. 살아있지만 맞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 북한에서도 아니었고 중국에서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20년 네, 넘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네, 맞아요. 제가 중국에서 살 때 가장 무섭고 두렵고 진짜 그랬던 게 바로 신분이 없었다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죽었다면 누가 나를 알지? 진짜 뭐 아무도 모르. 저는 이게 너무나도 무섭고 정말 이게 한 가지 공포였어요. 진짜 첫 번째 잡혀가는 게 첫 번째 공포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공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신분증도 주고 하면 신분증 그럼 내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생을 살았던 거죠. 진짜 저는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죠. 북한에 그렇죠? 있는 많은 네, 애들이 너무나도 꽃제비에 죽어가고 이런 친구들 맞아요. 신분이 맞아요. 없어요. 누가 아들이고 딸인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면 존재감을 얻게 되겠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누구에게 알릴 수 있고 내가 그래도 법적으로 명단에 허락이 될 수. 야 이런 보람이 어디 있겠냐. 나는 무엇이 해도 난 다 제껴놓고 신분증 하나 목표로 하고 난 한국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오기로 결심을 했어요.